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변수 분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법은 이런 1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x 변수, y 변수끼리 어떤 그룹을 한 다음에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함으로써 구역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게 되면은 어떤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나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 얘기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도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든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우리 기하강을 하고 나서 대면 수업할 때 그런 질문을 받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생각입니다. 그때 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제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변수 분리법에 의한 그 예제 풀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미분 방정식 해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3으로 가는데, 이 예제 2에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런 y4는 마이너스 3이라는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적용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특수해를 구해졌는데, 자, 이거는 음함수 형태의 해가 되겠습니다. 음함수 형태이고, 이 자체도 해는 맞는데 이거를 만일 양함수 형태로 본다면은 이 해를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반지름이 5대는 이런 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초기 조건이 4, 마이너스 3이니까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요점을 지나는 이런 초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음함수 형태로 쓴다면은 우리가 해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만일 양함수 형태로 답을 쓴다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 x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 이렇게 양함수 형태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예제 3으로 갑니다. 우리가 페이지 25쪽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1개 미방이 주어져 있습니다. dy dx는 y제곱 마이너스 4. 아주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 해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이거 1개 도함수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y에 대한 어떤 y든 x든 어떤 함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변수 분리를 하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했는 바와 같이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적분한다고 봤을 때 간단하게
옆에 휴대폰이 울려갖고 잠시 멈췄는데, 자, 요 상태를 적분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적분법 공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수함수 적분을 하려면은 얘를 부분 분수로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기초적으로 미분적분하기라든가 그래서 다 별 문제 없다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분방정식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분수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은 분모를 인수분해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부분 분수는 이렇게 두 개 항의 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개 항의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 상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 A, B 상수를 구해주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부분하고 어떤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그냥 흔히 그동안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분모 통분하는 겁니다. 이 B가 되니까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이렇게 정리된 이 형태에서 왼쪽 부분하고 개수를 비교하면은 즉 A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는 1이 돼야 되는 이런 익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잘 알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뀌고 이 둘에서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은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즉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양변에 y 플러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요 항은 이렇게 날아갈 거고, 요 마이너스 2를 대니까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 별표식의 양변에 y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날아갈 거고, 자, 이렇게 크게 부분 분수로 가르고 그 미지의 상수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교재의 5번식처럼 이 위에서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y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에 y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요거 부분 분수했는 결과에다가 dy를 붙이고 우측에는 dx가 될 거고. 자, 이런 식까지 전개를 시키고 나면 이제 양변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그냥 이렇게 적변을 수행을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분수함수 적분하면 ln 함수로 ln에다가 y 플러스 2가 될 거고,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ln에다가 절대값 y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는 이쪽은 상수 x 적으니까 x 플러스 C1이라고 합시다. C1은 나중에 C2 이렇게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상수 C로 바꿀 거니까 일단 1단계 했는데, 우리 교재의 풀이 과정에 5분씩 다음에 적분하는 과정에서 그 마이너스 4분의 1 두 번째 항, 그다음에 그냥 ln 없이 절대값 y 플러스 2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여기에 l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ln은 로그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합치게 되면은 우선 뭐 간단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먼저 곱해주고, 플러스 4배의 C1을 우리가 C2 또 상수로 그냥 바꿉시다. 같은 다 뭐 상수니까. 다음에 왼쪽 항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끼리의 빼기니까 ln 했는 것이 4x 플러스 C1이 될 겁니다. 이게 로그에서 로그의 곱은 로그의 a 플러스 로그의 b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의 b분의 a는 로그 분자 빼기 로그 b로 바뀌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ln도 밑을 2로 하는 로그니까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최종 원하는 것은 y에 대한 식이니까는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이게 절대값은 익스포넨셜 4x 플러스 C1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에 이 절대값을 없다고 생각하면은 y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 C1이 되는데, 이걸 다시 분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은 이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익스포넨셜 상수성이니까는 전체를 하나의 C로 하나의 상수로 보면은 C2의 4x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 요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y에 대해서 다시 전개시킨 다음에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y는 2배의 1-c에다가 익스포넨셜 4x 1 플러스 c에다가 익스포넨셜 4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c 값은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 c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 값이 양수되면은 분자가 플러스 c 마이너스 c가 되냐면, c 값이 음수가 되면 분모가 플러스 값이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항상 좀 익숙한 수학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면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으로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초기 조건에 따라서 C 값을 정하면 그는 particular 솔루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좀 다른 내용이 그 밑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원함수에서 dy dx가 y-2 그다음에 y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y 이코르 2나 또는 y 이코르 마이너스 2를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y 이코르 2를 넣으면 우측 항체로, 그 다음에 그 상수를 미분했으니까 제로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일반에 위에 보이는 이 일반에서 c 값이 제로 되면은 y는 2라 하는 해가 구해집니다. 즉 y 이코르 2라는 해는 이 상수 파라미터 상수 c가 0일 때의 어떤 특수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c 값이 어떤 c 값을 취하든지 간에 y 이코르 마이너스 2라 하는 값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y 이코르 마이너스 2는 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해를 우리가 싱귤라 솔루션, 즉 특이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풀이할 때 과정을 보게 되면은 y 코로 마이너스 2가 저 분모항에다가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 y 코로 마이너스 2는 이미 제외를 하고 이런 일반해를 구해 나간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 이렇게 전체를 상수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은 사실 앞에 예제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제 1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제 1에서도 우리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y는 그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c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만일 하나의 어떤 일반해로 쓴다 하면 이 앞부분을 전체를 c로 바꾸고 발로 1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은 이 c 값은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 이제 요 예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우선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x하고 괄호에다가 익스포넨셜 2y성 마이너스 y에다가 이게 dy가 있고 dx가 있고, 는 익스포넨셜 y에다가 사인 2x에 있으면서 초기 조건이 y0는 제로이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보고 나는 이 변수 분리법을 써서 해를 구하겠다, 또는 뒤에 나오는 다른 방법을 써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을 칠 때는 내가 이 문제는 뭐 변수 분리법으로 푸세요, 저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푸세요 하면서 그 푸는 방법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단어는 변수 분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단원이니까 이거를 어떤 변수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 끼리 다음에 x 끼리 x 변수 항부등끼리 모으게 되면은 자, 이래 됩니다. 간단하게는 양변 적분하면 됩니다. 문제는 적분을 하면 되는데 형태를 보니까는 적분이 만만찮죠.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 한번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민방위식 공부하다 보면은 적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분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닥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측항도 코사인 x분의 사인 2x dx 적분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사인 법칙의 여러 가지 공식들, 사인 200각 공식들을 활용하면은 워낙 조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적분은 삼각함수 공식들을 200각 공식, 300각 공식, 합을 차로, 차를 곱으로 바꾸는 이러한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아주 능숙하게 좀 다룰 수 있어야지 쉽게 적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삼각함수는 그냥 기본 공식들만 갖고 적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하라고 내가 과제물을 내준 바 있지만은 그거를 한번 복습도 할 겸 해서 한번 여기에 사용되는 중요한 것들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인 200각 공식은 2배의 사인 x 코사인 x.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게 되면은 2배의 사인 x니까 코사인 약분하고 나면은 우측항에 어떻게 남가면 2배의 사인 x dx만 남게 되니까 사인 x는 적분을 할 수 있는, 만일 코사인 2x가 어떤 적분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거를 분리를 한다. 코사인 2x는 코사인 제곱 x 빼기 는 2배의 코사인 제곱 x 빼기 1 또는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그러니까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라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얘네들로 이렇게 전기를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반각 공식, 코사인 제곱 2분의 1x는 2배의 1 플러스 코사인 x. 물론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1x 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x를 한다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 x. 이거 반각 공식입니다. 이거 2배각 공식입니다. 앞으로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든가 적분 다룰 때 이렇게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복습을 하게 되면은 삼각함수 미분 적분 이렇게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데, y는 sin x,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이거는 뭐 제일 간단하면서 그렇게 헷갈릴 거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삼각함수가 탄젠트. 탄젠트는 미분하면은 세크 제곱 x. 그 다음에
이게 사인의 역수가 뭡니까? 코세크 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세크 x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세크입니다. 미분을 하면은 세크 x 탄젠트 x. 그 다음에 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x입니다.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세크 제곱 x. 자, 여기 보면 사인 미분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사인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건데, 밑에 나머지 탄젠트라든가 세크, 코탄젠트, 코세크들 미분 자체도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구구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은 미분을 할 때는 원래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C 붙은 것들은 미분 결과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항상 세크 제곱하고 친구입니다. 탄젠트하고 세크 제곱. 그 다음에 세크 나올 때 세크하고 탄젠트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코세크하고 친구입니다. 코세크하고 코탄젠트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연상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는 좀 외워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제 적분이 문제입니다. 적분이. 자, 사인은 적분하면은 코사인으로 바뀌는, 사인 코사인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적분 결과에 C가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다음에 코사인은 적분하게 되면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탄젠트를 적분을 하면은 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우리 미분할 때의 탄젠트, 코세크, 세크, 다음에 코탄젠트, 이러한 항들이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결과가 간단하지가 않고 치환적분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여기 우측에 있는 요 항들이 인테그랄 안에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간단하지가 않고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세크 제곱 x dx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제곱 x dx를 하게 되면은 바로 탄젠트 x. 탄젠트 미분하면은 세크가 되니까는. 그 다음에 물론 이거 결과에는 적분했으니까는 이렇게 적분 상수가 이렇게 붙는 거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크 제곱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세크 코탄젠트, 그다음 세크 탄젠트, 세크 제곱, 요 항들이 요 인테그랄 안에 나타났을 때는 간단하게 결과가 이렇게 코세크라든가 그다음에 세크로 바뀌니까 이 적분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일 간단한 탄젠트 적분했을 때 결과가 뭐냐고, 이 결과가 그렇게 그냥 우리 공식처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치환적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단 참고로 미리 좀 알고 있고, 미리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고 나눠주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라고 나눠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뭐 시험 칠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걸 알아서 문제를 풀으라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는 막힙니다. 이 적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 되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한번 형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형태를 바꿔 보면은, 자,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양변을 적분을 하는데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왼쪽 항에서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 2의 y가 될 거고, 마이너스 y에 2의 y가 될 거고, dy 분수를 각 항별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테그랄, 여기 있는 식을 쓰게 되면은 2배의 sin x dx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측항 적분은 전혀 여기서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항에도 exponential y dy 하면은 exponential 함수 그냥 미분을 해도 exponential, 적분을 해도 exponential, 가장 반가운 함수, 는 문제가 없는데, 자, 요 두 번째 항이 문제가 됩니다. y하고 2하고 곱해진 항을 다시 적분해야 될 때, 즉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죠? 부분 적분해야 됩니다. 부분 적분. 자, 부분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또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부분 적분 복습을 하기 위해서 부분 적분은 이런 함수 항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예, 적분인데, 여기서 그냥 좀 원리적인 문제들은 좀 건너뛰고 간단하게 그냥 그런 테크닉만 다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여기 왼쪽에 오는 함수, 오른쪽에 오는 함수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 로다 3지라고 아마 고등학교에서 이과에서 부분 적분 배운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이런 거 안 했을 건데, 여러분들 좀 다시 문과 학생들 혹시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옆에 친구들이라든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로그 하면 로그 함수, 다음에 다항함수, 즉 x제곱이 된 거, 다음에 삼각함수, 다음에 지수함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함수를 배정을 해놓고, 그래서 여기 만일 이거를 u 함수, 이거를 v 다시 함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 순서로 됩니다. 요 배치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적분하고 dx. 그래서 부분 적분을 하고 나면은 다시 또 적분할 일이 반드시 또 한 번 더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인테그랄 y의 exponential y의 dy, 이거는 y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요 앞에 예를 든 건 x였고, 자, 이거를 로다 3지라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 다항식, 다음 다항함수, 요거는 지수함수. 순서가 맞네요. 이 말은 인테그랄 이 y가 앞에 나오고 y가 뒤에 나왔을 때도 요 순서대로 항상 좀 바꿔놓고 위에 그 요령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되면 그대로 여기서 여기 잘못됐다. 여기 마이너스 y네요. 마이너스 y 그대로 하고 20% 마이너스 y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 그래서 이 부분 적분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 항에 배치하는 거는 적분하기 편한 항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y를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에 dy.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y에 2의 마이너스 y승이 나오고, 요거는 다시 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합쳐져서 플러스 된 다음에 2의 마이너스 y를 그냥 한번 적분하는 셈이 되니까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의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적분한 결과를 이제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최종 정리는 여기서 자, 적분하면은 앞에 항 적분하면 그대로, 뒤에 항 적분하게 되면은 앞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는 주는 셈이니까 플러스 y에다가 2의 마이너스 y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에다가는 다음에 우측항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고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함수 형태로 y는으로 정리하는 것은 딱 봐도 좀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이 형태대로 음함수 형태로 놔두더라도 우리가 해를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함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거나 하면 만약 C 값은 저게 우리가 그 위에서 위에 초기 조건이 있었죠. y0는 제로니까 제로를 다 넣게 내면은 제로고 그다음에 x 대신 되면 코사인 제로는 마이너스 2니까는 마이너스 2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초기 조건 한번 저기 그냥 넣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y0가 제로니까 y 값이 제로니까는 2의 0제곱 플러스 0 곱하기 2의 0제곱 플러스 2의 0제곱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로 플러스 c니까는 2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 요거 해갖고 2는 그다음에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c, 그러므로 c는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수해는 2의 y승 는 c가 4니까는 4 마이너스 2 코사인 2x 이렇게 쓰면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것을 살펴봤고, 좀 전에 예제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로 음함수 형태의 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기로는 우리가 항상 그냥 양함수 형태로 y는 fx 형태의 어떤 표현법에 굉장히 익숙한데, 앞에서처럼 2의 y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y에 2의 마이너스 y 그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는 4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런 식의 해는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 가는 거를 상당히 좀 힘들겠죠. 실은 이거 손으로 좀 풀기가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이 상태 같은 경우는 해만 간단하게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시간에 배우는 매트랩을 이용해도 되고 C를 이용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에서도 그릴 수는 있겠네요. x 값을 쭉 변해가면서 y 값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26쪽에 보면은 그림 1.32를 보면은 우리 이제 앞에 구했는 C가 2일 때에 C가 4일 때의 그래프, 우리 C가 4일 때의 그래프 여기 26쪽에 보면 이렇게 그리 놨습니다. C가 4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된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해곡선이. C가 2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프가 나오네요. 이거는 C가 2일 때. 그래서 근데 우리 초기 조건이 0,0이 있으니까 여기 될 거고, 만약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해곡선은 이런 형태로 된다. 즉 이 최종적으로 y하고 x에 대한 그래프를 알면은 내가 인풋 x가 뭐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 y는 어떤 형태의 결과들을 보여줄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앞에서 예제에서 주어진 그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어떤 표현되는 자연현상이 인풋 x가 뭐 온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음에 압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풋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아웃풋은 그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그러니까는 x가 얼마일 때 가장 아웃풋이 낮고, x가 내가 얼마를 넣으면은 아웃풋 얼마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결국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그렇게 결론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연습 문제의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연습 문제를 푸는 걸 과제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제는 나중에 퀴즈 할 때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그 변수 분리법의 연습 문제 1에서 11번, 그 다음에 12, 13 해가 이거 27쪽에 있는 연습 문제들 한 번씩 쭉 다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이거 유사하게 생긴 형태의 간단한 퀴즈 문제를 갖고 시험을 한번 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여기 변수 분리법에 대한 미분 방식 풀이 이렇게 살펴봤고, 이어서 1.5절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개수부들이 전부 다 독립변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x가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 x의 함수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자, 개수는 여기 1개냐 2개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선 이렇게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dy dx 도함수 한 번 미분한 도함수 있고, a1x 개수, a0x 개수, y는 gx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측항 gx가 우리가 0일 때 방정식을 우리가 동차, 영어로 하면 호모지니어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동차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 교과서에는 제차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호모지니어스, 그다음에 동차 또는 제차 이렇게 하긴 하고, 우측이 이 항이 0이 아닐 때,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우측 항이 0이 아닐 때를 우리가 non homogeneous, 비제차 또는 비동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0일 때의 해, 그다음에 0이 아닐 때의 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기계자동차학과 학생들이라면은 나중에 진동공학 같은 데 가서 가장 요 문제가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예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공학이라든가 화학공학에서도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이용이 되니까는, 아마 이러한 수학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공이라면 기계, 화학공학, 전기공학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선 표준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표준형은 앞에 있는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 dy dx부 앞에는 그냥 개수 1이고, 그 다음에 y 쪽에 이런 px라 하는 어떤 개수들이 붙어 있고 fx로 생각이 나타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표준형의 어떤 선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표준형 선형 미분 방정식일 때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형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yc 플러스 yp인데 여기서 yc는 뭐냐 하면은 우측항이 제로일 때의 해, yp는 우측항이 제로 아닐 때의 해, 즉 c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해갖고 이 동차해, p는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 비동차해, 그다음에 비재차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y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우측항이 제로일 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y가 yc 부분하고 yp 부분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얘를 그다음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시켰으니까는 요 부분은 제로가 될 거고, 나머지 요거는 particular는 요 y 대신에 particular 부분을 넣었을 때 fx가 되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d에다가 yc를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에다가 yp 부분을 대입을 했을 때는 fx다. 어떤 오른쪽에 주어진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해가 yp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를 이렇게 두 개의 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해가 라고 생각하면은 주어진 요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풀이를 우리가 변수 분리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dy dx는 마이너스 p의 x의 y라고 보면은 변수 분리합니다. px의 dx.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좌변은 ln y 는 요거 이제 적분했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다가 적분 상수. 따라서 y는 앞에 있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c에다가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의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제일 간단한 형태입니다. 제일 간단한 형태. 공식처럼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px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적분한다면은 이렇게 뭐 공식처럼 생긴 거 이거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어떤 함수가 들어갔느냐에 맞추어서 푸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